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뭐 스튜디오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제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에 이제 배정현 교수님 모시고 곧 오실 이현무 교수님 모시고 또 오늘 또 오늘은 이제 슬기로운 산부인과 로봇 수술이라는 주제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지난주 연휴였고 설날인데 설날 네. 잘 보내셨나요, 교수님? 쉬진 못했지만 네, 당직도 있었고 네, 그래도 한 이틀은 쉰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제 간만에 좀 지난주 뭐 한 2, 3일 정도 쉬어가지고 네, 조금 회복이 되는 것 당직이 같더라고요. 없으셨나 봐요. 그 전에 당직을 다 사가지고. 다 사가지고. 네, 작년 추석 때 당직을 좀 많이 쓰고 올 설날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기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저희 이제 의사 상태도 뭐 1년이 이제 지났네요. 1년 지났네요, 네, 진짜. 네. 네.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학생도 없고 네, 조금 마음이 답답해지는데 돌아와도 예전 같은 시스템으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또 새로 들어오는 이제 지금 1학년 예비 1학년 예비 1학년이요. 네,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또 어떻게 될지도. 뭐 같이 파업을 동반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아직 그렇죠. 들어오질 듣지 않았으니까 않습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그것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해결책이 잘 돌파구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네.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지금 병원 사정들이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 네. 천천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개혁들인데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네. 개혁이 지금 병원이 거의 문 닫을 정도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 개혁을 한다는 거가 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올해도 뭐 또 당직 열심히 쓰면서 방송을 부랴부랴 하고 실수하느라 부랴부랴 하고 월요일마다 저희가 지금 이원무 교수도 아직 못 오고 있고 저도 외래 뭐 조금 빨리 정리가 안 돼서 약간 늦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게 약간 힘든 것 같아요. 한계가 아닌가. 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상황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가지고 조금 약간 속상한 마음도 들고 마음이 좀 찹찹하네요. 네, 로봇으로 해결하죠. 그럴까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상황에는 로봇 수술이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어쨌든 뭐 그 설날은 지났지만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받으십시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장윤선님 들어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활력남님, 네, 반갑습니다. 인곰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얘기를 늦었으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수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더더군다나 이제 환자분들께서 오히려 로봇 수술을 많이 이제 해달라고 로봇을 그런 받기 위해서 경우도 많이 많죠.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전하고 다른 것 같고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이제 어쨌든 어시스트 그러니까 수술을 보조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로봇 수술을 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뭐 복강의 개복에 비해서는 조금 뭐 수월하다. 어시스트의 네, 도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적은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로봇 수술을 뭐 그렇다 더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환자분들 되게 많이 관심이 있어서 오늘 얘기를 좀 하면 또 여러 가지 좋을 것 같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또 시원솔직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또 배상훈 교수님이 하는 그 영역과 또 제가 수술한 영역이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죠. 로봇 수술에 저희가 대해서는 사실 그 전에 네. 의견을 맞춰 보고 들어온 게 아니어서 저희는 되게 하다 보면 되게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끼리도 한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쨌든 산부인과에 이제 어떤 수술 방법들이 있냐, 개복, 뭐 네. 복강형, 로봇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배정민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오늘은 이제 SP 이제는 SP, 엑사일은 용어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로봇 시스템이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다빈치 로봇 시스템이 있고 대표적인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까지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빈치가 대부분이고, 95% 이상 정도 되지 네, 않을까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최신 이제 3세대 XI와 4세대 SP 이 시스템이 있는데 오늘은 SP에 대해서 조금 더 네. 많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산부인과 수술에서의 그런 SP를 어떤 질환에서 좀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고, 뭐 간단한 동영상 같은 것도 좀 준비가 돼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질문이 좀 있으셔가지고 장윤선님께서 또 오늘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로봇 수술할 때 배꼽에 구멍을 낼 때 혹의 크기에 따라서 구멍 크기가 다른가요? 그런 질문을 하셨네요. 네, 좋은 질문이죠. 네, 당연히 네.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혹이 이따만한데 네. 구멍을 요만큼 열고 할 수 있을까? 음. 그런 기본적인 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치의께서. 구멍 낼 때 혹의 크기에 따라서 사실은 크게는 안 바뀌죠, 사실은. 네, 물론 그 구멍 구멍으로 제거된 근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좀 크면은 꺼낼 때 좀 편한 거는 있긴 하지만 네, 너무 크면 또 수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사실은 종양의 크기에 따라서 구멍의 크기가 거의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셔야 되고, 네, 네, 사실 위치는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특히 복강경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렇죠. 종양이 너무 크면 약간 그 옆에 구멍이나 배꼽 구멍도 배꼽에 안 뚫고 조금 더 위에 뚫거나 네, 네, 할 수는 있는데, 네, 네. 위치가 바뀔 수는 있는데 혹의 크기에 따라서 구멍의 사이즈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네.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근종 절제술에서 근종을 떼거나 네. 혹은 난소 종양을 떼거나 네. 난소를 떼서 그걸 어떻게 빼나요? 이렇게 어디로 빼나요? 네. 어떻게 빼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네. 하시잖아요. 예.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뭐 대개는 배꼽에 구멍이 제일 크고, 사실 배꼽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흉터잖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흉터에 구멍을 뚫는 게 상대적으로 흉터가 적으니까 보통은 배꼽으로 꺼내는 경우가 제일 많고, 난소옥은 사실은 딱딱하지 않고 되게 물이 차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물을 이제 뽑아내고 주머니에 담아서 물을 뽑아내고 그 난소를 끄집어내면 구멍 크기가 그렇게 많이 클 필요가 없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말하는 수술용 그렇죠. 비닐백에다가 담아서. 담아서 배꼽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네. 뭐 나이프, 메스나 이런 걸 네. 써가지고 절개해서 네. 꺼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생각보다 안전하게 네. 잘 꺼낼 수 있다. 요즘에는 어쨌든 예전에는 그냥 백에 담지 않고 많이 꺼낸 경우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안전성 뭐 이슈들이 있었죠. 있어가지고 네. 모든 검체든 가급적이면 네, 백에 백에 담아서 담아서. 안전하게 꺼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링곰님께서 로봇 수술과 개복 수술 중에 회복력이 더 빠른 수술은 무엇인가요? 부작용은 아무래도 로봇 수술이 적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뭐, 어떨까요? 이건 너무, 아니면 로봇 네, 수술이랑 개복 수술을 비교하면, 비교하느라 그러면 뭐 예, 얘는 네, 뭐 답은 확실한 거고요. 확실히 로봇 수술이 회복력이 빠른 수술은 맞고, 부작용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로봇 수술에 의한 합병증? 합병증이라고 얘기하면 적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비슷하다. 예, 네, 예. 개복 수술이 근데 사실은 어, 수술에 대한 여러 가지 합병증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유착이라든지 뭐 수술 중에 생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네, 뭐, 뭐 개복이랑 비교하면 사실은 네, 로봇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게, 로봇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산부인과 수술은 이렇게 개복, 뭐 가로로 절개하는 경우도 네, 있고 산부인과는 정중 절개를 하는 네. 방법도 크게 이제 가로냐 세로냐 이렇게 여는 개복 수술 방법이 있고 이제 복강경도 배꼽에 구멍을 하나만 그렇죠. 뚫고 하나 하는 뚫는 경우도 네, 있고 단일공 질문 네, 주셨네요. 네, 복강경이 노랑이 있고 뭐 흰둥이님께서. 투포트, 쓰리포트, 네. 포포트 이렇게도 있고 아까 이제 로봇 수술도 구멍을 여러 개 쓰는 XR 그렇죠. 시스템이 네. 있고 SP 단일공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개복과 로봇은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장점이 로봇이 많다는 거죠. 복강경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무현상에서는 아주 큰 차이는 없다. 아직은 뭐 아직은 큰 차이를 뭐 보이는 네, 거는 산부인과 영역에서는 네, 없다라고 네.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구멍을 복강경이 뭐 하나를 뚫었을 때 로봇 하나 뚫었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고 뭐 세 개 뚫었을 때 세 개 뚫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거라서 뭐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복강경보다는 로봇이 개인적인 주관인 사견입니다만 제 환자들 수술하는 거 봤을 때는 조금 회복도 빠르고 수술 시간도 좀 빠른 것 같고 네. 뭐 그런 전 장점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뭐 로봇은 네, 더 빨라질 것 같고 처음에 사실은 도킹 이제 준비하는 과정, 네네, 도킹하는 그쵸. 과정 시간이 많이 점점 줄거든요. 사실 네네, 그게 맞습니다. 준비 이제 딱 세팅이 돼서 저 콘솔에 앉게 되는 시간까지가 요시 땅인 거죠. 네. 자 이제 수술 네. 시작합니다가 네. 그쵸, 많이 빨라졌죠, 네. 엄청. 그래서 그게 복강경 수술이랑 시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뭐 거의 예. 없다고 봐야 되죠.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고 또 XI 시스템은 이제 네 개를 결착을 하는데 SP는 또 하나만 결착하니까 네, 더 빠른 거죠. 더 빨라졌죠. 빨라졌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이어서 조금 질문을 답하면 노랑이 흰둥이님께서 단일공, 쓰리포트 차이가 뭘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좀 말씀 주시면 좀 쉽게 뭐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는 네, 아니어서 뭐 단일공은 말 그대로 구멍 하나 뚫어 갖고 하는 거고요. 그 구멍이 하나라는 얘기는 보통 네. 배꼽 기준. 배꼽 하나 네, 뚫죠. 네, 대개는 배꼽은- 배꼽에 하나 뚫어서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고. 네네. 쓰리포트는 그 배꼽 하나 말고 두 군데 더 뚫는 거죠. 그 네. 위치는 뭐 서전에 서전에 따라서 따라서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팬티 라인 쪽에 하나, 그다음에 왼쪽 제가 왼쪽으로 쓰는 자리 그렇게 네네. 하나 하는가 하면 뭐 음. 보통 양쪽으로 이렇게 뚫는 분들도 많이 그렇죠. 있고. 네. 그럼 위치는 다 다르지만 네. 쓰리포트는 단일공에서 이제 복강경을 말씀을 드리면 단일공은 구멍 하나만 가지고 거기 안에 카메라도 들어가고 팔이 이렇게 두 개 들어가니까 여기 안에서 서로 막 부딪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충돌을 많이 네. 하죠. 네. 저희끼리는 이제 파이팅이라고 파이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파이팅이 되게 많아서 서로 막 부딪히고 음. 인내심을 좀 그렇죠. 예, 많이 요할 수 요하는 있고. 수술인데 비해서 그걸 이제 피하는 거죠. 이 떨어져서 네. 구멍을 떨어진 데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이 훨씬 적어서 상대적으로 단일공보다는 쓰리포트가 수술 퀄리티는 그래도 좀 낫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물론 네. 뭐 단일공 워낙에 능숙하게 잘 뭐 하는 교수님들 아니면 선생님들 많으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쓰리포트가 더 편하긴 하면 쓰리포트보다는 포포트가 또 더 편할 수 있고 왜냐하면 네. 포포트는 어시스트가 하나 또 잡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포트가 많을수록 네. 수술하는 서전들 입장으로는 더 네. 편하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단일공은 원포트. 네, 그다음-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SP잖아요. 투포트, 쓰리포트, 포포트. 외과는 뭐 5개, 6개도 외과는 사실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구멍 뚫는 거에 대해서 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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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없더라고요. 약간 암 수술 위주로 해서 그런 건지. 저는 전에 이제 협진 수술 들어갔는데 복강경을 한 대 들어갔더니 구멍이 7개 뚫려 있어가지고 야 이거 어디다 써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새로 더 뚫진 않고 7개나 있는데 근데 그 위치가 우리가 또 저희가 쓰는 맞아요, 위치가 맞아요.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거지로 이렇게 힘들지만 또 구멍을 더 뚫을 수는 없어서 하고 저는 아까 이제 배재만 교수님께서는 복강경으로 쓰리포트를 할 때 환자 왼쪽에 쓰시고 네. 그렇죠? 예, 배꼽에 하나, 그 팬티 라인에 하나, 네. 왼쪽에 하나. 저는 환자 오른쪽에 쓰거든요.
아, 특이하시네. 특이하시네. 근데 오른쪽 쓰니까 네. 쓰리포트를 하면 저는 배꼽이 하나, 팬티 라인에 하나. 저 오른쪽에 하나. 우측에 들어야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서점마다 다 또 다르긴 해요. 예. 네. 물론 이제 보통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배재명 교수님 한 스타일 왼쪽에 많이 쓰긴 하고요. 저같이 오른쪽에 쓰는 경우는 이제 제가 또 어느 교수님한테 좀 배웠냐, 제 스승 그렇죠. 누구냐에 학교 따라서 어디서 트레이닝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네, 그것도 좀 다 다르고 네, 다르죠. 개복 수술 위치는 또 저는 또 오른쪽에서 해요. 저는 개복은 오른쪽에서 네, 합니다. 개복 개복은 보통 수술은. 오른쪽에서 하는데 네. 또 왼쪽에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 빼고는 다 왼쪽. 그래요. 이게 가끔 네. 어디서 트레이닝 했냐, 어디서 네. 배웠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 저는 개복은 오른쪽에서 합니다. 근데 또 그건 단위공은 왼쪽에서 합니다. 단일공도 왼쪽에서. 네, 단위공은 왼쪽에서 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어느 교수님한테 어느 스승님한테 배웠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말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위치 네. 타자 우리 뭐 오타니 뭐 이돌이고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스위치. 좌타자 우타자를 할 수 있잖아요. 스위치 히터. 그래서 옛날에는 복강경 할 때 양쪽으로 이렇게 왼쪽에 갔다 오른쪽에 했다가 막 그랬거든요. 처음에 펠로우 할 때 뭐 다 하면 좋지 않겠냐. 근데 좌우가 헷갈리면 좀 손이 헷갈리잖아요. 그러기도 한데 결국에 네. 좀 더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수술하기 좀 편한 쪽으로. 그래서 어쨌든 구멍의 위치나 개수나 이런 건 여러 가지 담당 주치 선생님하고 네, 다 잘 다르고 상의해 보시는 게 케이스마다 또 또 다르고. 다 네. 개수라든지 위치라든지 네. 단일공을 할 수 있을지 네네.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네네. 누구는 단일공으로 했대는데 저는 왜 안 돼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게 케이스가 그게 밖에 구멍만 적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고 안에 수술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근데 어쨌든 구멍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환자분의 회복은 빠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네네. 그것도 그래서 그렇고. 단일공으로 하면 좋긴 한데 이 복강경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복강경으로는 단일공 복강경 하는 수술의 범위는 복잡한 수술은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배사명 교수님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기구끼리 충돌, 네. 파이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3포트, 4포트 했을 때만큼의 그런 만족도 수술이 잘 된다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물론 단일공 복강경의 엑스퍼트들은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하신 분들도 소수 있으시죠.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일반 평균적인 얘기는 더 힘들어하신 게. 네, 맞죠. 맞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게 어렵다 보니 저희 관절에도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네. 손목이나 배꼽, 어깨 막 저희 몸 약간 몸을 갈아서 약간 하는 그런 수술 좋지 않은 수술. 대신 이제 이런 오늘 말씀드린 이 SP 로봇은 그런 것의 단점을 많이 극복했죠. 그렇죠. 너무 네. 극복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별로 이제 단일공에 대해서는 SP가 들어온 이후로는 네. 단일공 하실 거면 로봇으로 가시는 게 예, 좋습니다. 조금 말씀을 좀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도 뭐 어쨌든 뭐 질병이나 약들의 변화도 있지만 이런 수술의 이런 소프트웨어나 기술, 술기, 기구 이런 것들의 변화도 저희가 계속 따라가야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저희 교수님들 그때 복강경 로봇은 있지도 그쵸. 않았고 그쵸. 복강경 수술을 그때 익숙하지 않을 때니까. 그렇죠. 복강경 이거 왜 하냐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셨어요. 이거 왜 하냐고. 저 펠로우 때만 해도 그 로봇은 뭐 둘째치고 복강경 수술 왜 하냐고 막 엄청 그 노 교수님들은 왜 이건 수술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꾸로 이제 복강경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이고. 복강경도 이제 로봇을 당해야 되는데 로봇. 그러니까 좀 약간 이게 어쨌든 의사들도 이런 최신 트렌드나 이런 거를 계속 따라가고 배우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방법과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크게 개복 수술과
이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이루어진 뭐 최소 침습 수술 혹은 미세 침습 수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이 최소 침습 수술에는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이제 로봇 수술의 차이점을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개복 수술은 뭐 말 그대로 뭔가 내시경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눈으로 직접 보고 전통적으로 하는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 수술이고 아주 미세한 수술하면 오히려 이렇게 뭐죠 룩베라고 하는 그 저희는 거의 룩베를 안 쓰지만 뭐 성형외과라든지 네. 외과 네. 갑상선 뭐 이런 분들 룩베 쓰고 이렇게 확대하는 걸로 보기도 하고 그 현미경 마이크로 서저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는 수술이 되겠고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는 2차원 영상 복강경 카메라로 하는데 원근감은 없고 확대 비율이 다빈치 로봇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10배까지 확대가 되고 원근감까지 커버가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개복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를 여는 부분이 여러 가지 통증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불편하긴 하지만 직접 만지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특히 저희 그 근종 안에 숨어 있는 근종 같은 거를 할 때는 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마침 또 수술 잘 끝나고 이제 이현무 교수 오셨는데 이현무 교수님 오늘 어떤 수술을 하고 오셨습니까? 이 세 가지 종류의 수술 중에서. 저는 오늘 다 로봇 수술. 다 로봇맨이시군요. 네. 로봇도 이제 엑사 SP. 오늘은 다 SP. 오늘도 SP. 네. 그럼 SP가 네, 아이고, 단일공입니다. 그러면 오늘 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가 우리가 슬기로운 산부인과 로봇 수술 중에서도 좀 초점을 SP에 맞췄으니까 오늘 SP를 많이 하고 오신 이현무 교수님에게 이 현장에 있는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수술에게 크게 세 가지의 이제 방법이 있다. 산부인과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게 로봇 수술이다. 뭐 10배 확대돼 보이고 입체로 보이고 손목 관절 기능이 있고 손떨림이 보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스케일링 기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시스템이 이렇게 변화를 해왔잖아요. 저희가 1세대부터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뭐 엑사이랑 에스핀 4세대라고 하는데 요거 변천 과정에 대해서 뭐 좀 간략하게 이현무 교수님께서 조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천 과정이요. 뭐 엑사이 에스핀 정도 얘기하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처음에 SI 때부터 들어왔었는데 SI 거의 마지막 세대 2008년인가 쯤에 들어왔어요. 저희 병원은. 네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원래 시작은 이제 99년에 시작을 했었고 사실 다빈치 회사가 그러니까 인투이티브가 다빈치를 만들기 전에 80년대부터 로봇 수술은 사실은 이제 이 로봇 수술과 관련된 기구들은 이제 만들어지고는 있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썼던 게 로보독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이제 정형외과에서 그 무릎 네네. 관절 관절 수술을 할 때 네. 그 자리에서 딱 맞춰가지고 제작을 해서 바로 끼우는 그런 게 대표적인 거였는데, 어쨌든 2000년대 처음에 이제 그 FDA 승인을 받고, 근데 이때는 산부인과는 승인을 못 받았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네. 비뇨기과가 처음 승인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저희가 하는데 산부인과 승인 받은 게 아마 2000 제일 늦었죠. 네, 2006년인가 쯤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승인이 이제 늦어지는 바람에 근데 어쨌든 저희 산부인과 영역에서는 승인이 FDA 승인이 난 이후부터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다빈치에 보면은 첫 모델이 다빈치, 그다음에 그다음에 SI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사실 요 SI까지는 이제 되게 크기가 컸죠. 벌크죠. 부피도 엄청 정말 로봇 커서 같았죠. 네, 진짜 로봇이었죠. 들어가 네, 있으면 막 네. 로봇 팔에 얻어 맞고 막 네, 많이 왔죠. 네, 막.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2014년에 이제 XI라고 해서 요 이제 보시면은 딱 봐도 팔이 엄청 슬림해졌습니다. 팔이 슬림해지고
그다음에 XI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붐 로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게 전체가 팔이 돌아가죠. 돌아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요 우리가 SI까지는 그 산부인과 영역에서 이제 밑에 골반 영역을 수술하다가 복부로 올라온다든지 상복부를 하려고 하면은 포지션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계를 다시 돌리든지 했어야 됐는데 요 XI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기계만 돌리면 되는 훨씬 더 편해진 거죠. 네네. 네, 그런 이제 장점이 있었던 공고고 그다음에 이 도킹이라고 그러죠. 요 기계 요 카트 로봇 카트와 그다음에 환자의 그 몸에 들어가 있는 트로카라고 한 투관침 그거를 이제 서로 붙이는 거를 도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로봇 카트와 환자와 결합을 시키는 건 거죠. 그게 훨씬 쉬워졌습니다. XI부터는. 그 예전에 SI까지는 도킹 타임이 얼마냐니 뭐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따지고 도킹 타임을 줄여야지 전체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XI부터는 그런 게 없어져서 이제는 도킹 타임이라는 것 자체를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자, 그래서 XI가 이제 이렇게 보급이 이제 대학병원들급으로 종합병원 이런 데 급으로 이제 그 전파가 되다가 인투이티브에서 이제 보급형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X인 거죠. 이게 4세대는 요 다 4세대인데 그 중에서 이제 X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X는 여기 보시면 차이가 뭐냐면 붐 로테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붐 로테이션이 되지 않고 그래서 팔도 보면 약간 예전에 SI 모델과 비슷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팔 자체는 요 도킹 시스템이나 이런 건 XI랑 같은 그런 시스템을 중간이라 쓰고 보면 있고 되겠네요. 그렇죠. XI하고 SI SI의 중간 정도. 보급형이죠. 보급형. 네. 네. 느낌이 그래서 약간 이제 이런 거는 요즘 최근에 이제 개인 병원이나 뭐 네. 전문 병원들을 네네. 대상으로 해서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또 이게 다 멀티푸트를 뭐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팔을 여러 가지로 여러 개로 쓸 수 있었고 여기로 단일공도 수술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단일공도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기구가 상당히 이제 그 단일공용 기구는 일반적인 XI 기구보다 훨씬 더 약했어요. 예, 약하고 휘청휘청거리고 힘이 없고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 그 단일공 전용이죠. 단일공 전용으로 SP 그러니까 싱글 포트라는 건데 요 싱글 포트의 약자인데 요 SP라는 거를 2018년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일공만 가능한 거죠. 이거의 단점은 이 다기관 그러니까 그 팔을 여러 개를 다시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요 XI로 그 단일공을 할 때는 단일공을 해도 팔이 하나가 남기 때문에 하나를 더 우리가 사용을 하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SP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에 SP로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은 복강경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개복으로 전환을 하든지 고려해야 될 수가 있어서 사실 SP는 이제 그 저희도 이제 들어온 지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2달 다 돼가나요? 12월 6일 날 들어왔으니 두 달 됐네요. 됐네요. 두 달 이제 네. 딱 2달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적응증을 상당히 이제 좁게 지금 잡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단일공을 하는 이유는 흉터가 제일 적으니까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건데 흉터를 크게 만들거나 여러 개를 만들면은 이 단일공 로봇 수술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저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적응증을 상당히 좁게 잡고는 있지만 이제 어쨌든 계속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죠. 올해 2025년부터 5세대 다빈치가 네. 나왔습니다. 네, DB5라고. DB5라고 그래서 다빈치 5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세 병원에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작년 아마 가을부터 보급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뭐 미국의 전체에서 다 퍼져 있거나 그게 보급이 많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저도 듣기만 했는데 거의 비슷하기는 하는데
약간 그 우리 텍타일 센세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건드렸을 때 뭔가 느껴지는 그게 없는 게 사실 로봇 수술의 단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호전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직 그 저기는 다빈치 5세대는 DB5는 접해보지를 않아서 이제 수술 해본 선생님들 한번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 못 접해봤죠. 네. 저희 다 못해봤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에서 나온 이런 이제 로봇 다빈치 시스템 이런 변장 과정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을 오늘 이은무 교수님은 이제 오늘 방송 분량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퇴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 도킹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이 로봇 페이션트 카트를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마치카 선생님이 계시고 여기 이제 수술방을 도와준 우리 수술방 간호사 이제 우리 수술하는 우리 의사 서전들은 이런 콘솔 박 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여기 이제 수술방의 실제 장면 예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여주면 그냥 조금 SP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요.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예, 한번 질문 또 하면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SP가 어떤지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악도 좀 깔아주시나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한 구멍에서 카메라랑 네, 로파 세개가 네. 팔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복강경에서는 충돌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로봇에서는 좀 충돌이 적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없지는 되겠죠. 않죠. 없지는 않죠. 네. 네. 진짜 로봇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저 영상을 보고서 네. 그 저기 있잖아요. 월인가요? 아, 그 그러네요. 동그란 영화. 영화에 보면 걔가 이렇게 틱 나오더라고요. 진짜 로봇인데. 이게 깜짝 놀랐어서 처음에 비디오를 봤을 때. 저희가 조작하는 저 기구를 콘솔이라고 하는데 콘솔은 사실은 XI, SP 사실 큰 차이는 없잖아요. SI 때부터. 네네. 저 똑같은 기구죠. 네. 네. 약간 뭐 안에 그 디지털 시스템들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긴 하는데 손 이렇게 조작하는 것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저희가 원래 이제 XI가 기존에 있던 방에 이제 SP가 들어오고 나서 봤던 SP가 생각보다 XI보다 공간을 조금 더 많이 차지하는 게 그런 있어요. 것 같아요. 예,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충분히 좀 공간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다시 이제 XI 방으로 바꿀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콘솔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주냐라고 얘기했더니 콘솔은 이제 회사에서는 콘솔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네. 원래 쓰던 걸로 그냥 똑같이 쓰는 똑같은 거라서 네. 그냥 두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네요. 아무튼 뭐 SP 시스템은 이렇게 뭐 영상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저기 4세대 이제 쭉 나온 거 같네요. 네네. 네. 그러면 매일매일이 휴일님께서 네, 질문 매일매일이 당직인가요? 저희는 네. 자궁 근종과 자궁 성근종의 차이가 뭔가요? 자궁 성근종이 암이 될 확률이 이 자궁 성근종 전문가 제가 계신데 자궁 성근종 근종 차이점 이건 저희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했던 내용이긴 하고요. 그 선종이 아마 밑에 질문까지 같이 성근증을 같은 분이시네요. 네. 자궁 성근증 아데노마요시스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네네. 자궁 성근증 암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근종이랑 차이는 근종은 경계가 딱 명확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감자 캐는 것처럼 이렇게 싹 빼가지고 꼬매면 되는 거예요. 뭐 수술이 오늘 로봇 수술이니까 로봇 수술로 보면 싹 감자 같은 걸 캐내고 꼬매면 되는 건데 성근증은 경계가 없어서 캐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 자궁 근육층 안에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져 있는 거여서 그거를 이렇게 꺼내면은 정상 자궁 근육층까지 같이 빠져나와서 이게 나중에 저 닫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쉽지가 않습니다. 암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증상은 성근증이 생리통이라든지 생리양이 많은 것도 더 심한 편이고요. 그 아래 질문까지요. 네네. 근종 수술 후 출산을 시도하려면 얼마 정도의 텀을 두는 것이 좋나요? 자궁 근종 수술 후 출산을 하면 자궁 파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것도 딱 정해진 건 그렇죠. 없는데 네네. 조금씩 차이가 예, 있을 것 보통은 같아요. 여유 있게 얘기하면 6개월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수술 내용 따라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쵸. 수술 내용이 근종을 좀 깊이 있는 근종이어서 좀 깊은 곳까지 저 자궁을 보강 수처 꼬매는 거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을 여유를 두는 게 좋고 그냥 뭐 밖에 있는 거 살짝 있었던 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6개월까지 말씀 안 드리고 3, 4개월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술 내용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자궁 파열 위험이 있으니까. 있죠. 그래서 자궁 파열이 보통 장절개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왕절개 네. 하라고 네. 말씀을 드리죠. 윤무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궁근종 수술하고 환자분께서 임신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있다가 준비해야 저는 되나라고 6개월 얘기하시나요?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전에 한 번은 수술하고 3개월 만에 임신이 돼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냥 임신이 돼서 왔는데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죠. 근데 그분은 이제 그 근종 크기도 만만치 않은 크기였어 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무사히 만사까지 가서 잘 낳긴 했습니다. 저한테 오늘 태어나신 분이 사실 예전에 자궁 근종 수술을 하고 파열이 됐던 분이에요. 파열이 됐던 분인데 자궁 성근증이 있어서 파열된 부분도 엄청 얇아져 있었고 네. 성근증도 같이 있어서 개복 수술을 해서 성근증 제거하면서 파열 부분을 이렇게 거기 근육층을 갖다 붙였죠. 다행히 네. 저도 불안해서 사실 조금 빨리 출산을 했어요. 빨리 제왕절개를 했어요. 네. 음. 오늘 오늘 퇴원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이제 자궁 근종 수술을 했을 때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잘 꼬매놨느냐, 네. 꼬매놨느냐인 건 거고 실제로 이제 예전에 개복 수술을 했을 때 개복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임신을 했을 때 자궁 파열이 많았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건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복강경으로 넘어오면서 이 복강경 그러니까 이제 미세 침수 수술로 넘어오면서 이 봉합을 하는 그러한 스킬이 기술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2번, 3번 정도 봉합해야 될 거를 한 번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약해지니까 파열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2번 이상, 그러니까 2레이어, 2층, 3층으로 그 봉합을 하는 경우에는 파열의 위험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고 사실은 이제 근종 수술 같은 경우에 특히 임신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로봇 수술은 그런 이제 관절 때문에 이 봉합이 훨씬 쉽죠. 훨씬 쉽고 봉합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수술에 최적화되어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임신을 염두에 두고서 근종 수술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로봇 수술을 참 많이 권하긴 하거든요. 네. 네. 저는 뭐 이제 로봇 수술의 한 99%를 SP로 하고 있다 보니 이용무 교수님 말씀처럼 근종 절제술은 무조건 로봇을 하라 권하고 있고 가끔 복강경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아니 진짜로 이렇게 로봇을 근종 수술하다가 복강경을 오랜만에 하게 되면 맞아요. 삭신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 오셨어요. 그랬나? 글로 가셨나?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이제 일종의 노동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저희끼리 노가다라는 표현 좀 쓰잖아요. 정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마치기 전에 지금 아메리카노님께서 지금 퇴근길에 이어폰 끼고 이제 시청 중인데 지하철에 비욘디 시청자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 예전에 제가 라디오 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라디오 방송 듣고 있는 분들 뭐 손 한번 들어 뭐 하트 한번 하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없나요? 저는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거. 자,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우리 지금 비욘디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네, 그렇게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아메리카노한테 의견 한번 물어보고 지금 사당역 2, 4, 5선 환승역에 있는데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러고 있으면 잡혀갈까요? 궁금할 것 같아요. 아유, 무슨 얘기인지는 알 거야. 네, 무슨 말이죠? 네. 라디오 듣다가 네. 뭐 심야 이런 데 있잖아요. 버스에서 음. 뭐 버스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듣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분이 지금 틀어져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데 갑자기 그거 DJ가 들으려면 그러더라고. 독자가 100배는 늘어야 돼. 근데 갑자기 이제 DJ분이 그냥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러는데 갑자기 그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네 그런 것까지만 얘기를 하시고 제임스 홍님께서 되게 어려운 질문 주셨네요. 산부인과 전공의가 한 명 지원. 국가 사회가 뭘 해야 할까? 이거는 의견 있으십니까, 두 분? 저희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 뭐 드리긴 했지만 국가가 사회가 뭔가 해야 되는 건데 천천히 준비해서 이 시스템을 슬슬 천천히 바꿔나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거의 뭐 목까지 이렇게 물이 차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돌아오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뭔가 급하게 해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의견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또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이 지원했군요. 전 몰랐습니다. 지원했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있어요. 어느 병원인지. 병원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어느 병 한 명 지원한 건 저도 알고는 네, 있어요. 한 명 지원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어요. 네. 국가와 사회가 많은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건강과 안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무기력하다고 해야 되나? 좀 힘이 빠지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아프지 마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교무 교수님 한 말씀 제가 아프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네. 작년 추석 때부터 해서 명절 때 떡과 전을 먹지 말라고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난 추석 때 그런 얘기 많이 추석 때 했었죠. 작년에 했었죠. 그렇죠. 떡과 그런 응급실 진료를 못 보니까 먹지 마라라고 했는데 참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제정신에 한 얘기인 건지가 참 궁금하고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바라기님께서 한 번 개복한 사람은 로봇 수술 못 받나요? 그렇지 않죠. 로봇 수술을 더 잘 받을 수 있지 오늘 않을까요? 마지막에 수술한 사람도 이 앞에서 수술 많이 받고 개복을 하셨다가 노고하셨군요. 개복은 네. 아니고요. 네. 예전에 뭐 근종절제술을 많이 하시고 하시고. 뭐 그러셨었는데 네. 어쨌든 로봇 수술 못 받지 않고요. 그쵸. 장윤선님께서 비산장 먹을 때 꼭 아침에 먹어야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같은 시간 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시간에 드시면 네, 됩니다. 보통 같은 시간 때 네. 먹어. 근데 보통 저녁 때 먹기 권장하지 않는 거는 저녁에 술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술과 같이 먹는 거는 안 좋잖아요. 모든 게 그렇긴 네, 그래서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점심 전후 뭐 아침 깜빡하지 않고 매일 뭐 근데 안 빼먹을 수 있는 시간. 네, 가끔 낮술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아침에 먹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또 이은무 교수님도 오시고 또 배정 교수 오시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보지만 각자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거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은무 교수 종일 수술하시고 또 수술하고 외래 보시고 저도 종일 수술하고 왔는데 정말 피곤하게 왔지만 또 저희가 와서 얘기하면서 또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래서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장윤선님께 술을 안 드시면 뭐
일정한 시간 뭐 드시면 저녁에 되고, 드셔도 저녁에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매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 정말 힘들고 바쁘신 와중에서 항상 여기 나와주신 우리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의 배자만 교수님과 연무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로봇 수술로 어떤 질환을 수술하고 영상도 좀 한번 보여주고 실제 어떤 느낌인지 좀 같이 공유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보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